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월요일에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늘 와이드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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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사람에게 유혹이란 때로 치명적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은 뭐 사람에게도 속고 돈에도 속고 권력에도 속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그래도 한참 큰 아이들 급식비는 손대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공정하게 다루셨어야죠. 물론 일부의 문제이고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이런 일부 모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계속 학부모님들과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 신입생 못 받겠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고 있는 일부 사립 유치원 문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육 공무원보다 깨끗해요. 사립 유치원 지원받을 때 교육자였고 비리 터지니까 자영업자인가요? 우리가 공무원보다 깨끗하다. 비리 유치원 사태에 학부모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은 목리 부리고, 또 한편에선 우리가 교육 공무원보다 깨끗해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시각을 여쭤봅니다. 이럴 거면서 대국민 사과는 그럼 왜 했느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라더니 무엇이 송구스러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소송 준비하고 있고, 가정통신문에는 좌파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며 학부모 상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또 제도 때문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 억울하다. 남 탓 오리발 작전인가요? 일부 사립유치원 신입생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 볼모로 협박까지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는 25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 온라인 입학 회계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박용진 의원, 비리 유치원 10년 이내 재개원 못하게 할 것. 사립유치원 단체는 우리가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학부모들은 앞에선 교육자라더니 뒤에선 자영업자인가요? 들어보시죠.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는 그만하라! 또 나중에 또 얘네들이 자라나는 또 세상에는 또 괜찮아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진짜 믿었던 유치원들이고 다 유명했던 유치원들인데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발 반성 좀 하시고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시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 좀 하십시오. 이렇게 상시 감사를 하고 비리 유치원을 실명 공개하면 사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 모양으로 그게 비리라기보다는 그냥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되는 건데 외부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여타 그런 분들은 그거를 비리로 이렇게 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학부모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유치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사립유치원은 민간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증 내고 정부 부처 들어가거나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근로계약 체결해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인데, 근데 우리한테 그 감사 결과를 실명을 공개한다. 그러면 국가 세금에 의해서 실제 급여를 받고 국가기관에 일을 하는 모든 거는 반드시 100% 실명이 돼야죠. 아니, 일단은. 그쪽은 100% 예를 들면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뭔가 예를 들면 뭐 감사에 지적되는 거고, 예. 우리는 민간기관이거든요. 우리는 민간기관이잖아요. 정부에서 상당 부분의 네.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필요 경부의 40% 정도고요. 그것도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는 모양으로 뭐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이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100%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해서 뭔가 문제 생기더라도 우리보다는 그쪽이 훨씬 심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명단 공개하고 거기는 명단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의롭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십니까? 차명진 전 의원부터 답변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하여튼 근본적인 예. 그 잘못은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돈을 국민의 세금을 일정하게 자기 뭐 개인 땅 세금 내는데 예. 내지는 뭐 설립자 월급 주는데 이렇게 쓴 민간 유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 돈을 쥐어준. 예, 처음에 그 지어주는 과정에서 이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도입할 때 2007년도쯤으로 아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유치원이 사실은 일정하게 좀 잘 나가는 집안 애들만 교육했던 때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어떤 영유아 보육의 수요가 생기면서 예. 이 소위 말하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면 처음에 그 당시에 야당, 현재 민주당 쪽에서 무상급식 열풍을 일으켰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적하려고 네. 이명박 정부, 제가 소속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그 맞대응으로 있죠. 무상보육을 내놓은 것이다. 도움한 거예요. 예, 예. 별로 준비 없이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막 세우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립유치원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 지원을 했는데 이 사립유치원은 그전까지 이런 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사립유치원한테 그 애들 그 유치원 그 등록금을 제한을 주면서 예. 어느 정도 이상 받지 말라 하면서 대신에 이제 국가가 국고가 그걸, 지원을 했는데 이 메꿔주겠다. 지원금이라는 게 명목에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같은 당에 소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예. 저하고 친구인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너네 이러다가 사고 난다. 분명히 예, 예. 탈난다.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첫 번째 사고 난 게 이게 지원을 국고로 할 거냐 지방비로 할 거냐 한번 되게 문제가 됐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게 뭐냐.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함들로 줬더니 돈을 막 쓴 사실은 거예요. 뭐 마무리해 유치원, 주세요. 예. 유치원 원장들이 무슨 뭐 지고지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네. 과거 관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땐 그 돈 떼먹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거를 정치적 이유에서 도입한 네. 정치권이 저는 1차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이게 포퓰리즘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예. 김영주 전 의원으로 갑니다. 예, 나는 그 지적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전체 사립학교의 부분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 의원님 말씀에 반박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아까 유치원연합회 그 대표분한테 반복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민간이다 하는데 사실은 유치원 교사들이 사학연금을 받습니다. 사실은. 퇴직하면?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냥 자영업자 그러네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네요. 사실은 교사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는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그래 놓고 사실은 어린이집은 말하자면 아동학과하고 다르다. 우리는 교육자다. 이렇게 말을 제도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밖에서 발언할 때는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우리는 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 중에 지금 잠깐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네. 유치원 교사들이 사교육연금 그렇습니다. 가입이 되고 받는단 말이죠. 네. 그건 확인하신 퇴직연금 거죠? 이거 바로 나옵니다.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물론 일부 성실히 일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참 어렵지만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네. 면에서 우리는 민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치원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교육 공무원보다 깨끗하다고 그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 자치를 하면서 지방선거 때만 해 교육감 선거 때 이 후보한테 줄 서고 저 후보한테 줄 서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자기가 지지한 후보들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또 다른 교육감한테 가서 잘 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지만 우리는 준 사람이고 니네들은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나가 줬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그런 면에서 준 사람이 깨끗하냐 받은 사람이 깨끗하냐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일부 받은 사람이 있을 생각을 것이다. 가진 분들이 어떻게 미래의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심성과 어떤 청렴이라고 하는 미래 가치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참. 김광덕 전 부장님. 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여기서 이제 한 말을 갖고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랬는데 적반하장이라 그랬는데 예, 예. 이번에는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비리와 명단이 다 공개가 되니까 예. 공무원들도 이렇게 공급 횡령 등으로 유용해서 징계받은 사람들 명단을 다 공개하라 그러면서 그 한유총의 주장은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593명인데 예. 각 부처 중에 가장 많은데 그중에 77명을 조사해서 실명을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만 피해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를 물고 늘어지는 자기네 감독기관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어른들다워요. 네. 이거 어디 노예 변호사님 말씀 주세요. 저는 이게 약간 본말 전도된 게 아니냐. 네, 상당히 참. 심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25일 날 명단 공개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범죄자로 지난 5년 동안 범죄자라고 밝혀진 숫자만 해도 9,812명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의 죄를 논하려면 당신들이 엄청 깨끗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마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감사 결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네. 우리가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이 선생님들을 혹은 뭐 설립자 분들께 그동안 많이 감사해 왔고 예.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 거 맞았는데 네. 문제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코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한 허탈감 네. 이런 것들이 더 컸는데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려면 네가 깨끗함을 증명하고 던져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좀 정확한 팩트나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네. 일부러.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우리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당 결부 금지. 서로 관계없는 것을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아닙니까? 때 먹은 건 때 먹은 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이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네.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문제는 이번에 이 사립 유치원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 부분 지금 2014년에서 2017년까지 9,800여 명의 이 교육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공금 유용 횡령해서 징계받은 분들이 77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징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네. 나아가서 형법적으로 처벌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교육부 내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행정 처분 이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립 유치원에서 했던 것이 결코 면책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 나만 식으로 갖고 그러는 그러면 자기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의 나는 주장에 나만 갖고 신빙성을 그래요? 뭘.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박사 정리해 주십시오. 예, 부당 결부 금지, 그다음에 별건 수사, 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물귀신 작전 비슷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공립 유치원이 훨씬 심하다고 일단 공립 유치원을 물었어요. 두 번째는 교육 공무보다 우리가 깨끗하다는데 교육 공무보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70여 명의 이 공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예. 교육 공무원보다 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상납했다. 예. 그리고 그런 교육 공무원들은 우리를 수년 동안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돈을 먹고. 그런데 박용진 국회의원이라는 박용진이 공개했다. 그래서 좌파 노이즈 마케팅이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좌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부패와 비리를 공개를 하면 좌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우파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자명진 의원조차도 상당 부분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즉 저거는 아주 한 사람이에요. 진짜 딱 한 사람. 예. 충남인가 어디 유치원 원장이라는 분. 예,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전을 또 가져오고 예. 색깔론으로 붙이면서 예. 한국의 편가르기 좋고 불리하고 고립 당할 때 예. 우파들이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예. 그 행태들이 일반적인 범법자나 범법 혐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색깔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좌우를 또 나누고 우파에게 손을 내미는 저들의 모습들은 참혹하다. 예. 그리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는 맹징하게 국민들 앞에서 징계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야기대로 저들은 이후 10년 동안 또다시 개헌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철저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에 한 유치원 그랬는데 그냥 뭐 이름 뭐가 겁나세요? 대한민국 살면서 내 의견이 이렇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 그러나 저러나 오늘 보면서도 뉴스와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 또 유치원 얘기하는데 또 속상하다 그러실 학부모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부모의 선택권이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데 선택권이 원천봉쇄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당장 우리 동네 유치원 안 뽑는다는데 내년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교육부는 큰 소리치고 교육부는 큰 소리치고 있잖아요. 가만 안 두겠다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어디 문을 닫느냐고. 근데 당장 안 뽑는다는 거예요. 유치원은 목리부리고 이거 뭐 학부모만 죽을 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책을? 왜 국가 지원에는 교육자였고 비리 유치원 사태에는 왜 자영업자이고 이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분명하게 이거는 110년 동안 그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었던 하나의 개인 그 기업입니다. 생업이에요. 생업이고 근데 이런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교육기관으로 정부가 이렇게 편입을 시킨 거였죠.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보육기관이었을 때도 있고요. 그 앞에는 법이 없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교육기관은 모든 거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그걸 샀어야죠. 그런데 존재 방식은 그대로 두고 교육이란 그냥 이름만 씌워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이건 생업인데 100%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요. 저희들이 그 법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 법을 성실하게 지킬 겁니다. 이게 지금 내년 유치원 추첨 대란 또 불보듯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최진영 변호사는 지금 열심히 뭘 적고 계신데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립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이 사립학교법입니다. 사립학교 1법 1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주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자주성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국가의 감시 감독이 좀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립학교의 자주성도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에서 어떤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라고 하다가 뒤를 돌아서는 나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태도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어렵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주성을 같이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것이지 사립유치원 측에서 지나치게 자주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요. 지금 당장에 뭐 저 유치원이야 어디 딴 게 생기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얘기가 나왔던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신입생 안 뽑겠다 그러면 당장에.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사태를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몇몇 학교들은 재원을 투입해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든 중앙정부가 재원을 만들어서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사회적 공개적인 논의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사회적인 우리가 뭐 국가유산에 대해서도 빈 땅을 국가가 사들이듯이 환경부가 그러니까 사들이듯이 지역별로 이거 대책을 정말 세워야 못하겠다는 돼요. 데는 네. 가감히 사들여서 이게 사실은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확하게 하고 또 하나는 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그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같이 다 봐서 큰 틀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말하자면 그 유보 통합도 하고 재정 확보도 하고 큰 틀에서 말하자면 국공립을 가는데 국공립을 싫어하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사슬을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 맞습니다. 돈을 더 내도 네. 가겠다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차별성과 자율성을 주면서 회계는 투명해야 하고 국공립을 제대로 넓히는 그래서 국공립이 지니고 있는 왜 부모들이 거기 말은 국공립 얘기를 하면서도 보내기 싫어하는 부모가 왜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제발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보육 그 유보 통합을 반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같은 당의 교육위원회 소속하고 보건복지 소속이 입장을 달리해요. 나는 그거부터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복지부에 설득당해서 또 그래서 전체 연령별 교육 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김영중 의원 좋은 얘기했는데 일단은 우리 생각해요. 지금 현재 비리가 생긴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사립 유치원 전체를 문제 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오가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야기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가 정치인이고 공무원인데 이 점에서 지금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오히려 쏙 빠져 있어요. 그 점들 잘 고려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자 그러면은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어떻게 공교육할 것인가 현재 지금 얼기설기되어 있는 거를 이거 좀 더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그 과정에 지금 뭐 유보 통합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도 지금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자체도 좀 제대로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치원은 교사예요. 근데 어린이집은 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격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따지고 그리고 그 유치원 그 당사자들도 좀 차제에 물론 이게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겠지만 좀 차분하게 뭐 나 이러면은 뭐 안 하겠다. 나는 원래 자영업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 어린이에 대한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스스로 좀 정화하고 자정하는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그게 어렵죠. 뭐가 억울해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다 밝히면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제가 볼 때 이래요. 정치적으로 한 차례의 어떤 이슈몰이만 되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있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제에 좀 이 소위 말하면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뭐 얘기할 때 전직들 불러서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말고 그만두면 뭐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직 의원들 보니까. 당연하죠. 글쎄, 최진님 변호사 뭐 잠깐 마무리? 아니, 그렇습니다. 로비를 안 받거든요. 로비를 안 받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성과 함께 또 사립학교에 본인이 재산을 출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전부 다 어떤 국공유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다만 지금 현재의 국공립 유치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을 조금 느려서 사립과의 어떤 교육에서의 어떤 그런 수월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서 어떤 회계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사립학교의 자주성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광덕 부장도. 저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사립 유치원 단체에서는 지금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 지원을 받을 때는 교육자라는 입장으로 봤고, 그다음 비리 유치원 사태에서는 이제 일종의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기업, 생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리를 뭐 취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득을 얻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부에서 매년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2조 원 이거는
이 교육 목적과 아닌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계 시스템상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교육에 직접 관련은 아닌데 교육과 연관된 교육 재료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 목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예,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쓰이는 거는 못하도록 예. 철저하게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마다 모이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 생각해서 모이시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보면서 문 닫는다고 겁 먹고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예,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번 비리 감사에서 걸린 비리 유치원 사립학교가 사립 예. 유치원이 예, 예. 25% 정도 되거든요. 예. 75%의 건강한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예. 감사를 전수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조금 아직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할 이야기가 없네요. 우리 앵커분도 왜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앵커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손주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관심이 많아요. 왜 잘 그거를 모르시면서 물 타지 마세요. 저는 얘기하세요. 건강한 사립 유치원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맞아요. 정말 건강한 사립 유치원들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공공성에 입각한 헌신적인 교육의 의지와 교육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사립 유치원 전체가 예, 예. 기회주의자 또는 박쥐와 같은 낮에는 새 밤에는 쥐와 같은 저런 발언들 필요하고 돈 받을 때는 교육자고 그다음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옹호할 때는 자영업자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한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은 그리고 종사자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 주황회장이잖아요. 총연합 회장이나 비대위원장이나 저런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들을 동의 못할 수도 있다. 때 알겠습니다. 종사자들이 느끼는 분노,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오히려 자초한다. 매를 자초한다고 봅니다. 말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김영주 전 의원 사학연금 대상이라고 그러셨죠, 유치원 교사. 지금 법에 찾아보니까 사립학교 중 유치원 이렇게 나오네요. 등도 소속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지정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이 있어서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도 공기관이라고 간판을 달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되지요. 꼼꼼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